이 노조를 빙자해서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했지. 왜 웃어? 무서워서요. 잘한다 윤석열. 더 잘해라 윤석열. 자, 노동과 수다 세 번째 시간. 오늘도 또 전현직의 대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나? 의전상 전직부터 바로 소개 갑니다. 청문회 스타라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쓸까? 검찰에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자, 우리 쓸까요전 김경진 전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백수가 무슨 근황이 있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도 또라이들이더만.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왜 이리 똑같은지 몰라. 먼저 선방 들어갑니다. 선방 들어왔어요. 좋아. 이영우 현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노조 혐오 반노동 성희롱 발언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괴롭힘 성희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 직장갑질 119라고 직접 만드시고. 의원님 어떠십니까? 노동에 관련해서 좀 별로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오죽 섭외할 사람을 못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 때부터 해서 노동개혁을 굉장히 힘차게 외치셨습니다. 노동개혁은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노조 탄압, 69시간 근무 개편, 최저임금 차등, 임금 체계 개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김문수 장관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했는데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조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도 그러고. 근데 지금 정부는 나 사실 모르겠다.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노동개혁인지 혼란인지 그냥 또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가 없으니까 OX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이다. 하나, 둘, 셋. 당근 오지. 일단 몇 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9점. 9점. 하나니까. 아니. 평가할 만한 요소 자체가 없어서 아, 그럼 실적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0.1점. 0.1점. 솔직히 9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첫째는 현장에서 임금 체불 줄이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보면. 팩트 체크를 하면은 오. 작년에 임금 체불이 1조 8천억 가까이 육박을 했어요. 역대 최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지금 8월 달 기준 1조 4천억을 넘었어요. 올해는 2조를 넘어가게 돼요. 아까 임금 체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오케이, 많이 됐죠. 두 번째는 가령 뭐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회계 공시제도 투명하게 해놨잖아요, 보면. 이게 약간의 프레임인데 노조 회계 공시 안 하고 있으니까 회계 부정들이 난무하고 있었느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례 보셨나요? 없어요. ILO에서도 노조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과도 다르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그다음에 건폭이냐 오, 아니면 이게 건폭이. 노동 탄압이냐 기소된 숫자가 전부 1심에서 다 유죄가 났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노조를 빙자해서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했지. 왜 웃어? 왜 웃어? 무서워서요. 뭘 무서워. 이명박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들어보셨나요?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더 나아가서 정부가 곧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사에서 때로는 중재하고 때로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곧 기업이래요. 뭔지 알지? 가서 노조 때려잡아. 비근한 예로 건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을 폭력 집단으로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의견 표명할 정도면은 말 다 했죠. 한 번씩 더 치고 바꿔. 하면서 천천히. 바로 키워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노동약자 보호법, 노조법 2, 3조 개정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노동약자 보호법은 플랫폼이나 영세사업장, 프리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네. 노조법 2, 3조 제가 이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게 해서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이슈에서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해서 스스로 권리를 찾게 하자. 근데 이런 건 싫어요. 윤 정부가. 왜냐? 노동조합 알레르기가 있거든.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 보장은 싫은 거예요.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장해줄게. 그냥 큰 틀에서 두 가지 그냥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거부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네.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100% 우리 사회 절대선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의원님 말씀이 맞지. 우리 사회에 오로지 노동자들만 존재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전 국민 5천만의 삶하고 등치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맞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반대하는 의견도 제가 보기엔 국민 전체로 보면 50%가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부 여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저는 노동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이라고 보거든요. 왜? 재벌, 대기업, 원청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겁니다.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러저런 관여를 해요. 왜냐? 그렇죠. 원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 다 섞여서 일하니까 이렇게 관여를 하는 원청이 있다면 관여한 만큼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사용자로서의 부담이나 책임을 지기 싫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는 거에 관여하지 마. 나는 니네하고 근로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사용자 아니니까 난 책임지지 않을 거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은 파견 노동자들이 원청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이러면 고용부가 법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의 제도로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개인 조그만 사업자들이 누군가한테 갑자기 우리 단체 교섭합시다. 어쩌면 이게 혼란의 길로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노동약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보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현행법의 파견법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고용 의무로 정리가 안 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법이 한계가 봉착했다. 이미 혼란 상태다. 이미 현장은. 혼란 상태다. 현장은. 쌍용장차 파업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하청 노동자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이미 다 대량 다 해고돼서 다 사라진 뒤에 그 다음에 파업권을 그나마 갖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거죠. 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거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찌소리도 못 내고 다 사라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헌법적인 노동자니까 노동상권이 보장돼 있죠. 현실로 내려오면 노동상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3조는 노동상권 행사하면은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요. 노동자와 사용자는 1대1로 대화가 안 돼요. 힘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집단적으로 노조 만들어서 대화하고 대화가 안 되면 파업도 해라. 이렇게 보장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5명한테 막 470억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래요. 오케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노동쟁의권이라고 하는 이 파업권은 합법적으로 행사를 해야 돼요. 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네들은 나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공장이 전기를 끊어버려. 들어가는 전기선을. 신호 옆에 놔두고 서 있어. 올리기만 해버려. 나 불 붙여본다고. 건설폭력이라고 잘못된 시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위에서 크레인 못 올라가게 해. 1년이면 아파트가 지어질 것을 3년에 지어지게 해. 그럼 그 아파트 분양원가가 어디로 가냔 말이야. 당신한테 가. 나한테 와. 우리 의원님한테 갈 수도 있어.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야. 근데 그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을 보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면책을 하자 이런 내용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죠. 있는데 적어도 그 책임을 자기가 행위한 만큼 지게 하자라는 겁니다. 1만큼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큼 행위를 했어. 똑같이 이거를 다 같이 책임을 져라?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 CCTV에 찍힌 사람만 그 찍힌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실제로 모든 것을 주동을 했는데 현장의 CCTV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그냥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면책을 시키겠다. 근데 그거는 지금 법에서도 만약에 그거를 증명을 못하면 손해배상책 못 묻잖아요. 그거는 약간의 근데 이제 증명의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가 발의했던 법안도 재밌다. 발의했던 법안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잠깐만요. 네. 책임을 좀 나눌 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게 책임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해배상을 정하는데 참작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불법을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참작이 된다면 이건 징벌적인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조합원들의 재산이? 손해배상 당사자. 청구를 당하는 당사자 본인의 그러니까. 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게 참고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 아마 정의당 안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저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럼 접점 찾으면 돼요. 빼고 그럼 그거 뺄게요. 논의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솔직히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대외적으로 정부 여당 재계는 무조건 안 돼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안 소위 들어가 논의해 보니까 접점이 찾아지는 게 있더라고. 접점 찾아지는 게 있어요? 놀랬어요. 얘기 나누면서 네. 이게 이제 공론회장으로 올라오면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념적 논쟁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법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어딨어요. 일단 무엇이 좋은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생각이 또 조금씩 다르긴 다를 수 해.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네.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공장 해외로. 그런 점들도 대단히 좀 깊숙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2002년도에 주 5일제 도입 신문 일면 하단 광고에 뭐라고 냈냐면은 삶의 질을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파탄 났나요? 경제 활성화되고 삶의 질은 제고됐잖아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니 이건 설레가 맞아요. 있잖아요. 설레.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자본은 이윤을 따라서 가는 것 뿐이지 노동법 개정돼서 해외로 나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검증된 거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용 의원님께서 고뇌하시는 거죠. 이게 다 나라 잘 되고자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끝내. 뭐 거의 100분 토론이었어요. 시간 금방 가네요. 그렇죠. 힘들진 않으시죠? 그 국회 노동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양쪽 선수들 딱 모아놓고 치열하게 논쟁 붙여놓고 그러면은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장이 그 출발이 되지 않았을까.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에 한마디씩 그러면 딱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잘해주세요.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의원님, 자. 잘한다 윤석열. 더 잘해라 윤석열.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